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아담과 이브가 사실 지구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그 창작된 아담과 이브의 모습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좀 자세히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담과 이브의 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이해하려면은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생명을 이해하지 않으면 시작된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담과 이브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생명의 탄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담과 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그 시작, 지구 생명의 탄생. 사실 지구도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꼭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깔딱깔딱하는 그것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유기적이 아닌 것도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지구도 하나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지구 생명의 탄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지구에 온 목적은 우리 지구인이 하나의 그 이때 설명하겠지만은 그 해양에서 바닷가에서 심어놓은 생명 원형에서 박테리아 뭐 점액질 같은 그걸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초 식물의 상태에서 개구리로 인해서 인간까지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진화할 때까지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담과 이브가 오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물론 이거는 우리가 창조냐 과학이냐 하는 이거 켜주세요. 창조냐 과학이냐 하는 그런 창조냐 진화냐 하는 그런 문제 갖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죠 사회에서. 근데 사실 나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유란시아를 통해서 결국 진화는 창조의 일부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그 미국 대통령도 코스모스를 보라고 권유했다는 건데 그 칼 세이건의 작품이잖아요. 처음에 에덴의 용으로 시작했는데 그 에덴의 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구 인간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비교한다면은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 한 55분부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근데 코스모스를 보니까 너무 시시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유란시아서로 굉장히 많은 진리를 안 사람들은 코스모스조차도 인간의 눈높이로 본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시시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유란시아서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생명의 탄생을 쓴 유란시아서는 그냥 어떤 그 과학자들이 보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루셈, 지구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에 의거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구 시간이 365일하고 또 4분의 1이라고 하는 윤년이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 지구의 바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그 기록에 의거해서 쓴 거죠. 먼저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할 때 우리 가장 진부한 질문이겠지만은 이것이 진화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냐 어떤 지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철학이 바로 이거를 놔두고서 뱅뱅 도는 얘기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우리가 여기 왜 있나,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인가, 우리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인가, 하나님을 고양이로 비교한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중도자들은 지구의 진정한 원주민이죠. 40만 년 50만 년을 산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중도자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촌들이죠. 그들이 40만 년 50만 년 된 존재들이 수집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우연한 현상이라고 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물리화학 법칙과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5만 가지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는 거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10만 가지 넘게 수집했다는 거죠. 그 모든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번 한번 봅시다. 자, 겉으로 우연으로 보여지는 40가지가 넘는 보호작용들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태양광선은 사실은 죽음을 가져오는 대량의 광선들을 쏟아내네요. 우리는 그걸 20억 분의 1만 우리가 필터링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연한 작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연한 작용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밤에 사실은 담요처럼 그 밤이 우리를 싸죠. 그래서 뜨거운 사막, 막 몇시 동안 사막에서도 밤에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인공장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지구에서 살 때. 또 하나는 이 우주는 광대한 화학 실험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에너지와 물질이 이 우주의 창조에 필요한 물질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 원형질, 우리 처음에 시작 생명원형질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항력을 충분히 넣어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열거할 수는 없이 몇 가지만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구의 대기를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의 광선은 아주 죽음을 초래하는 광대한 그 광선을 쏟아내는데 우리 지구는 거기에 20억 분의 1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20억 분의 1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나 이런 태양 에너지를 공짜니까 이제 우습게 보는, 우리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한 의사도 그러죠. 그 3월 달에 피는 모든 그 들판의 풀들은 다 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귀한 것만 약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미국에 떨어지는 그 빛을 1kW당 2센트로 환산한다면 연간 80경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시카고는 하루 1억 달러 정도의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그 어떤 많은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오존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구멍이 난다, 어떤다,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사실 자세한 걸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존층은 아까 얘기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 하는데 재밌는 거는 지표면에서 딱 16km, 여기 16km, 여기 16km 정도의 0.25cm 두께로 있어요. 오존층이 0.25cm, 거의 그냥 얇은 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만 두꺼우면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 우리한테 필요한 그 어떤 우리 비타민 D 같은 건 햇볕을 봐야 생성되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햇빛을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번을 필터링해요. 하나는 16km, 거기서 또 한 번 상공으로 16km 올라가서 오존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스펙트럼이 두 번을 걸르면서 20억 분의 1을 바로 통과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결국은 걸르지 않는다는 거.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가? 물론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가졌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고대의 정보들이. 우리 유란시아와 사타니아는 이제 우리가 지구가 바로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우주 단위. 마치 우리 그 대전이면 충청남도 이러듯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체계예요. 사타니아 체계. 거기에 그 루시퍼가 거기를 관장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와 우리 지구가 다 고립이 됐어요. 루시퍼의 반란, 20만 년 전이라는 루시퍼의 반란 때문에 사타니아 체계도 격리되고, 물론
그곳은 바로 2년 후에 라나포지가 루시퍼를 대체하면서 거기는 많은 것이 다시 리커버 됐지만은 우리 지구는 그냥 고립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서야 드디어 일부가 회복된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모세도 죽은 지 3000년 전에 죽었는데 3000년 됐죠, 모세가. 근데 1000년이나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지구 밖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맨날 내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것이 무슨 마술이나 무슨 마술 지팡이도 통 때리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과학의 일부라는 거. 단지 우리 지구가 과학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올 때, 아니면 어떤 천사들이 올 때 그냥 눈 하나 깜짝한 사이에 여기를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는 어떤 세라핌 수송선을 타고 여기에 오고 몇 시간이 걸려서 오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지구에 소위 말하면 도착하는 그런 스타게이트가 다 곧게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지구의 사타니아 체계만 해도 원래 1000개 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타니아 체계는 가장 어린 체계이다 보니까 지금 한 619개, 우리가 606번이에요. 지구는 굉장히 어린 행성이죠. 그러면 수많은 행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알고 있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었어요. 외국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는 사타니아 체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대해서 적어도 600개 정도 행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는 바로 그러한 고립 때문에 오는 제약 때문이라는 거죠. 자, 네바다 역사에서의 연도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이 사타니아 체계, 사타니아 체계가 속해 있는 게 별자리, 그리고 별자리가 속해 있는 게 네바돈 지역우주입니다. 이거는 내가 강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루해도 여러분은 그냥 참아주시고, 네바돈에는 1000만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는 네바돈 같은 지역우주가 70만 개가 있죠. 근데 그 70만 분의 1인 우리 네바돈 우주에는 1000만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습니다. 그 네바돈의 하나님이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마이클 크라이스트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9870억 년 전이면은 거의 1조 년 전인가요? 거의 1조 년 전에 이게 바로 네바돈 우주의 시작입니다. 여기 시간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30분 지나고 나서는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요게 누구냐면은 물력 조직자예요. 주 조직자. 이 물력 조직자는 우주 공간에서 일해요. 성운을 만들고 아주 격심한 우주의 어떤 기후, 그런 어떤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그래서 처음에 1000억 년 전에 여기 오르본톤은 우리 네바돈 우주가 속해 있는 초우주죠. 좀 이따가 이제 우주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 오르본톤 우주의 동쪽 끝에 어떤 구역이 물질화 현상을 계시하는 데 유리하다 하고, 우리 초우주, 오르본톤 초우주의 행정자죠. 늘 예적부터 계시니,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늘 예적부터 계시니한테 보고를 해요. 1조 년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얘기하는 1차 물력 주조직자들이 여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자세히 알아야 되냐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 건축될 때 우연히 건축됩니까? 안 그렇듯이 우주 전체가 굉장한 계획과 또는 어떤 계획들에 의해서 그것이 플랜, 계획되고 건설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은 그 오르본톤의 동쪽에 있는 물질 우주가 행성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쪽에 조사단이 와서 오케이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얘기는 바로 초우주에 있는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베르사가 초우주의 수도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한동안 여기 가서 그걸 조사하고 왔다는 얘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자들이 안드로노버 성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휘젓고 만들고 그러죠.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최초의 그 어떤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의 무제한 절대자. 이제 여러분들은 무제한 절대자에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겠지만 우리 굉장히 공부 많이 했죠. 무제한 절대자. 우주 아버지 또 다른 얼굴이죠. 무제한 절대자의 아주 원초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 1차 주 물력 조종자인가요?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이걸 만들어요. 강력한 에너지로.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하나의 일정한, 여러분 폭풍과 같은 건 막 위로 불고 아래로 불고 막 이럴 텐데, 이 1차 물력 조직자가 이거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질서를 가진 에너지를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오냐면 부조직자가 와서 이거를 하나의 회로에 민감한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어쨌든 파라사의 삼위일체,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 세 분의 원형을 갖고 그 회로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세 분을 떠나면 우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그 회로에 민감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8750억 년 전, 약 1000억 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안드로노버 성운이 드디어 만들어져요. 여기 막 아직도 막 시끌시끌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운이 바로 게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운이 이제 회전하기, 이게 성운이에요. 안드로노버 성운 최초의 이게 성운이죠. 이게 막 회전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진화되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공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볼루션이라는 게 공존을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물력 주역자가 직각으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안드로노버 성운이 드디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아주 모든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그 그러니까 물질 우주, 그 물질 우주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저기 전화 밖에 나가서 해주세요. 네. 그리고 6천억 년 전에 이제 에너지가 생성되는 기간이 맥시멈,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르죠. 5천억 년 전에. 그리고 안드로노바의 첫 태양이 생겨납니다. 첫 태양이. 그리고 아까 그 파라다이스에서 온 조직자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는 지역우주의 동력 중심들이 다 여기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그리고 태양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간의 별로서 길고도 파란 많은 우주 생애를 시작한다. 참 파란 많죠. 파란 만장하죠. 이런 그 돌덩어리나 생명체나 다 파란만장한 게 물질우주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천억 년 전에 이 큰 태양들은 그냥 존재하고 작은 태양들을 또 다시 막 마지막으로 수축화 응축하는 거와 확장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면서 작은 태양들이 다시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한 아들 창조자가 도착했어요. 마이클 크라이스트가. 여기에 지옥우주를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유력 에너지, 그게 이제 그 물력 주조직자가 아까 얘기했 무제한 절제자의 그 에너지, 원형 에너지에서 유력 에너지를 만들고 그 인력 에너지에 인력 에너지를 만들죠. 인력에 민감한 에너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인력에 민감한 모든 물질우주의 조상이 되는 걸 만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력주의자들은 바로 지역우주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조직자는 이미 다 떠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지역우주의 사람 그 뭐랄까 그 스태프들이죠. 스태프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4천억 년 전에 미가엘이 이것이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붕괴될 때 이 파라다이 삼일체 인가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건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가 필요 없는 건데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이 70만 개의 지역우주들이 지금 우리가 내받은 지역우주가 어떻게 속해 있나 제일 이게 바로 전 우주의 모형돌이들이죠. 여러분 뭐 지겹게 본 거예요. 여기 파라다이스 그리고 여기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삼위일체의 부속별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질서 있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 모형을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 우주의 하나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들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오르본톤 초우주, 이게 우리 초우주예요. 7번째 초우주. 우리 초우주는 그 사랑이 테마예요. 사랑, 자비 뭐 다 비슷한 거죠. 다른 초우주는 뭐가 테마일까 알고 싶은데 아직 제가 아는 건 없죠. 그리고 여기 외계 우주예요. 이 외계 우주에는 난 생명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서 생명체가 없습니다. 현재는 우주 건축가들이 우리 같은 초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초우주에는 이거는 뭐 7개가 있고 몇 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볼 필요 다 아는 거니까. 대우주. 이건 아까 외계 우주를 뺀 거를 대우주라 그래요. 거기 7번째 초우주. 여기 6번, 7번 이거네요, 우리가. 여기는 강력한 중앙 벨트죠. 중앙의 그 인력 벨트인데 그래비티 벨트예요. 여기서 물질우주에서는 어떤 존재도 이 중앙우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여기를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알지 못하는 거는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차원간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수학자들이 차원이 없으면 창조도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풀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 이게 제7초우주입니다. 오르본톤. 여기의 수도가 우베르사고 여기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늘 옛적부터 계신 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근데 그분 세 분이 한 초우주를 관장해요.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데 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완전한 등장을 하지 않지만 생명의 소멸을 이분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거를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우주의 수도의 그 우베르사에는 그런 재판소가 있습니다. 코트가 있죠.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우리가 백보자라고 하기도 해요. 한국말로는. 그리고 우리 왜 뭐 죽으면은 어떤 큰 할아버지가 큰 책을 생명책을 넘기면서 본다. 그게 굉장히 의인화되고 이상하게 얘기돼. 그건 사실이에요. 말이 좀 한국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를 이건 10개로 쪼갤 수 있어요. 10개로. 대구역. 10개로 쪼개면 스플렌던 대구역이 나와요. 그 하나가 여기에는 1000억 개의 행성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가 1000억 개. 어? 아니에요? 이쪽에가 있으니까 이쪽에 10인데 이기는 거예요. 1000억 개죠. 이거 내가 보고 한 거거든요, 책을. 자, 그 다음에 소구역, 대구역을 100분의 1로 자르면 소구역이 돼요. 여기 100분의 1로 이게 100개가, 요 하나씩 100개가 있는 게 아까 본 거였어요. 여기 아까 본 거.
요거를 100개로 자르면 여기 소구역이 돼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약 10억 개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살빙톤 구원자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속하는 네바돈이에요. 그러니까 소구역을 100분의 1로 자르는 게 우리 지역 네바돈 지역 우주가 되죠. 자, 네바돈 지역 우주입니다. 여기가. 응? 요 살빙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신 바로 마이클 크라이스트가 여기에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100분의 1로 자르면 그 다음에 별자리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마키벤데 멜기세덱이 지구에 왔을 때 3000년 전인가요 그게? 4000년 전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The Most High라 그래요. 제 최고자. 우리 별자리 놀라시아의 별자리에 통치하시는 분을 우리가 The Most High 최고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분인 엘 엘리온이 보낸 사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그 사람들은 엘 엘리온이 하나님 이름이구나, 우주 아버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엘 엘리온이 우주 아버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마키벤데 멜기세덱은 그때 에휴, 그래 그렇게 알아라. 내가 그거 더 얘기해봤자 어떻게 알겠니? 그것도 모르는데. 그럼 레벨 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여기 별자리를 또 100개를 잘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체계가 나오죠. 그 중에 100분의 1이 사타니아 체계입니다. 여기는 1000개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사타니아 체계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619개. 이 유란시아가 써있을 때가 1935년 정도죠. 출판은 1953년에 했지만은 그때쯤에서는 619개 정도고 우리 지구가 606번이에요. 정말 거의 마지막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 다시 4천억 년 전으로 돌아가요. 아까 네바돈의 미가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여기를 건설해요. 이게 491개예요. 이거하고 옆에 종속 보석이 490개입니다. 그 491개를 건설을 하죠. 그리고 바로 3천억 년 전, 아마 1000억 년이 걸렸나 봐요. 3천억 년 전에 드디어 미가엘과 그의 참모진들이 여기 도착해요. 드디어 네바돈의 시작입니다. 네바돈.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백가의 별자리. 이게 별자리 수소들을 쫙 만들어요. 그래 별자리가 한 별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체계가 생길 거고 체계가 있어야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미 딴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앙 우주, 중앙 태양.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성운이 다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에요. 이제 다 완성된 일부는 이제 다 이제 응축과 확대를 끝낸 곳에 건축을 하고 나머지 막 타고 있는 공간에 첫 번째 그 상대적 공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제 요게 누구예요? 생명 운반자들이네요. 이게 바로 물질 우리 같은 행성들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언제냐면 2천억. 난 숫자를 못 읽겠다. 그냥 지나갑시다. 숫자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 체계. 우리 지역 체계가 여기 이제 우리 지역 체계 하나에 드디어 이게 100개거든요. 하나에 우리께 이제 우리 행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가 우리 사타니아 체계인 거죠. 그래서 2000억 년부터 50억 년 전까지 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체계. 그러니까 루시퍼는 2000억 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죠. 루시퍼가 2000억 년 그렇게 늙었어요. 늙었나? 오래됐나? 그래서 근데 미가엘들은 이제 이미 다 완성된 후에 미가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별자리도 가고 초우주도 가고 파라다이스도 가고 그럴 때 가브리엘이 오른팔로 대신하죠. 자, 이게 구원자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490개의 이게 지구의 100배 정도 돼요. 여기에 종속 위성 하나는 지구의 10배.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것들은 다 지구만 해요. 490개예요. 이게 하나까지 491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서 이 지옥우주를 벗어나야 드디어 0이 돼요. 완전한 0. 그럴 때 이 모든 걸 다 돌면서 공부해요. 인턴십도 하고. 여기 좀 이따 공부할 이게 생명운반자들의 세계입니다. 생명운반자들의 세계. 여기에 보면 대학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순 속에 있었나 그걸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지금 하는 공부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이걸 한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구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오긴 해요. 그런데 중앙우주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한 행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딱 세 서열이에요. 1서열이 누구냐? 파라다이스 오더 오브 선십의 이게 미카엘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1000만 분의 1의 롯데에 당첨돼가지고 미카엘이 직접 왔죠. 6화에서.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아보날 계열이에요. 아보날은 그 마지스테리얼이니까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보날은 여럿이 와요. 왔다 갔다 왔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6화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이클이 왔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보날이 6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다음에 데이날이 와요. 교육자. 데이날이 올 때는 우리 지구가 이미 빛과 생명의 시대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데이날이 왔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란시아 행성의 시작입니다. 인제서. 여태까지 네바돈이 만들어지고 별자리가 만들어지고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제서야 우리 지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억 년이 아니죠. 그렇죠. 네바돈 우주가 계획돼서 만들어진 4천억 년 후에 이 유란시아 행성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글씨 읽는 건 참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지만 자, 이거는 바이패스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것만 봅시다. 5천만 년 전에 사타니아 체계에 배치됐대요. 유란시아 행성이. 그리고 놀라시아대 별자리의 생명 그룹부에 이게 등록되죠. 그 다음에 6억 5천만 년 전에 그 전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금 생명을 심을 수 있나 하고 온 게 6억 5천만 년 전인데 보니까 아직 안 됐어. 그래서 1억 년을 더 기다려요. 그다음에 5억 5천만 년 전에 드디어 아주 낮은 만에다가 생명을 세 군데를 심어요. 자, 그걸 보겠어요. 아까 1차 주물력 조직자, 그 다음에 부조직자들이 다 성운을 만들고 다 한 다음에 물러간 다음에 지역 우주에 있는 그러한 동력 중심들, 파워 센터를 그러면 동력 센터인데 왜 중심이라 그래요? 존재들이라서 공장이 아니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동력 중심들이 일을 막 해요. 100명이 주둔해가지고 여기 이게 구원자별이에요. 우리 살빙톤, 우리 네바돈의 수도죠. 그래서 여기 초우주의 수도에서 오는 그러한 그 동력들을 잡아서 별자리에 보내줘요.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존재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통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도 큰 일을 하죠. 자, 70억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10억 년, 9억 5천 년 전에 등록이 돼요. 그런데 그 등록되기 전에 70억 년 전에 안드로노바 그 성운이죠. 네바돈을 만든 성운이 마지막 분열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막 난리가 났죠, 여기. 분열을 막 하면서 큰 태양들이 이때 만들어지고 60억 년 전에 이게 100만 개인가요? 여기 몇 개인가? 이거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의 태양 및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100만 개의 태양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태양계죠. 그 다음에 50억 년 전에 드디어 안드로노바에서 우리 태양계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몬마시아, 이게 우리 태양계의 전신이에요. 몬마시아라고 하는 이 태양계가 앙고나 태양계하고 둘이가 불이 이렇게 붙어요. 어? 그래서 이게 막 같이 붙어가지고 이 몬마시아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앙고나를 쫙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앙고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가버리고, 우리는 이 앙고나에서 뺏어 먹은 걸 갖고 바로 우리 태양의 행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앙고나에서 뺏은 이 부분들이 이 태양 옆에 이렇게 쭉, 우리 지구 여기쯤 있나? 파란 게 블루 행성이니까 우리는 파란 행성. 그래서 행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 그래서 10억 년 전에 우리 역사가 실제로 시작한 날로 보고 9억 5천 년만 년 전에 놀라시아대 별자리의 생명기록부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지구는, 요거 지구겠죠? 우리 지구는 블루 행성이니까 파란 행성. 우리 지구는 미가엘이 올 그런 행성으로 이미 정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주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여러분 인터넷이 우주의 우주의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게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아바타들이 하는 거 다 기록이 되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우주에서 더군다나 안 그러겠어요. 자기 하나님이 여기서 왔는데 우리가 막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우주에서. 그래서 9억 년 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정찰단이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우리 지구가 그 11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행성으로 괜찮겠다 하고 드디어 가서 그 상관에게 보고를 해요.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이겠죠, 보나마나.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는 기계화학 전기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원형.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중앙의 어떤 하나의 그 패턴을 갖고 와서 하는데, 실험 행성은 그 행성에만 있는 어떤 아주 독특한 생명체를 수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8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판게아라고 부르는, 다 붙어있죠 거의. 그리고 지구 표면의 10%가 바로 육지였고 다 물이었어요. 그때는 민물이었죠. 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바이패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바돈 전체에서 우주방송에서 유란시아가 발견됐다. 우리 뉴스에 나듯이 우리가 어디에 뭐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하듯이 유란시아, 네바돈에서 유란시아가 이제는 생명이 숨을 수 있는 행성으로 등장했다. 뭐 이러면서 보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지구에서 희생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4억 5천만 년까지 이게 계속이 돼요. 이게 희생되는. 그때는 뭐 행성 우주에서 막 별똥별도 떨어지고 뭐 난리 구시겠죠. 그때는. 아직 생명이 살지 않아요. 여기에는. 원생대 여기에 5억 5천만 년 전에 여기다가 드디어 그 생명을 심어요. 생명 운반자들이 지구에 오죠. 와가지고 세 군데에 심어요. 자, 여기 세 군데. 그때는 약간 붙어 있었어요. 서부 하나, 중부 하나, 동부 하나. 근데 동부는 거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멸절시키죠. 그리고 서부하고 중부인데, 우리의 시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베링해협을 건너가지고 일로 와서 여기서 중부에서 그 나타난 생명하고 둘이 만나서 드디어 우리의 그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억 년 전에 생명운반자위원회가 유란시아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을
11행성이라 했죠. 11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10개 행성 중에 하나는 꼭 실험을 하는 행성이다. 거기 생명체는 어떤 중앙우주의 패턴을 따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생명체를 하나의 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06번이지만 6번째, 60번째에 그 11행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우리 네바돈의 60개의 그 실험 행성들은 서로 다 일렬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많은 그런 거고, 이거를 또 감독하는 타바만시아, 그건 최우자예요. 그 타바만시아가 그거를 감독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5억 년 전에 5억 5천 년만 전에 생명 운반자가 오고 생명을 심죠. 그리고 그때는 식물밖에, 굉장히 탄소가 CO2죠. 굉장히 높아서 식물 성장이 좋았지만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고생대. 우리 뭐 맨날 많이 보는 물속에 살아요, 전부. 그래서 우리들의 몸속에 세포, 이 들어간 세포는 소금물하고 똑같아요. 소금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캄브리아기. 이게 이제 물 밖을 나와요. 좀 있으면. 생명 원형질에는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완전을 향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완벽한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이걸 보면은 참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미싱 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식물부터 동물살까지 이렇게 진화가 있다. 또는 유인원에서 인간까지 온다. 그런데 중간에 빠진 고리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은 파충류를 보면은 파충류가 굉장히 여러분 기억나요? 처음에 공룡 시대에는 머리는 한 500g도 안 되고 몸은 40톤 이러잖아요. 그 큰 게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이 미련에 머리가 없어서 도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머리를 좋은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DNA 안에는, 생명질 안에는 자기가 뭐가 문제나? 그러면 그 다음에 완벽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가 처음에 실패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완벽한 파충류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아요. 시조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오는데 2만 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 링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완전히 발육된 새로운 서의 생명으로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뭐가 불완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도태돼 결국은. 하지만 여기서 그거를 하나의 샘플로 보고는 그 다음에 완벽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게 뭐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원형질 안에 이미 그 완벽을 향한 하나의 에너지가 바로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초주동물 시대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어요? 자, 이것도 샤노충 완종류 뭐 이거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까 보고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리적인 구조, 해부학적인 구조는 자연 법칙의 행에 반응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마음의 부여는 바로 두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보조 마음령들이 인간에게 마음을 수여한다고. 제가 쉽게 얘기할 때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도수를 윈도우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컴퓨터가 후지면 3.8밖에 못 깔아요. 근데 컴퓨터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면 4.4 지금 몇 까지 나왔어요? 윈도우 8. 그죠? 윈도우 8까지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어떤 하나의 이 구조가 우리 본체와 같은 거죠. 그게 업그레이드 막 돼야 그 다음에 윈도우를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마음은 물리적인 건 아니지만은 물리적인 거에 결국 의존한다는 거죠. 두뇌의 수용 능력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우주적인 어떤 생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끝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완벽을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 우주 화합하는 자는 지속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존재를 그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뒤에 보면 그 이해를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 시대가 지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지층에는 이 모든 지구의 역사를 얘기해주는 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풀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죠. 과학자들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자, 개구리 시대가 와요. 개구리가 우리 직계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양솔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서부터 살고 밖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 밖을 기어 나와요. 이렇게 기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로부터 인류가 났는데 얘네들은 그저 아직도 몇억 년 동안 개구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의 비밀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우리 상태에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살아남는 거거든. 결국은 마음만 살아남아요. 혼과. 그럴 때 이거를 진화하지 못한 존재들은 결국은 인간 이 상태로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겠죠. 자, 페름기 이건 여기 제가 이제 여기가 또 한 번 이해해요. 인간들이 이제 이 생물들이 바다로 기어 나와서 물 속에서 기어 나와서 육지가 너무너무 경쟁력이 심해진 거예요. 서로 잡아먹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뱀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게 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도 태화. 여기서 자기를 보존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보존하려.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한다는 그 생존 본능은 우리가 진화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법칙은 영의 법칙과 반대가 되나니.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하죠. 자, 백악기는 우리 그 동물 중에서 인간이 태어난 거 비슷한 거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백악기는 이제 열매를 맺고 뭐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신생대. 이 신생대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굉장히 많은 것이 시작이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신생대 우리가 이제 구석기라고 하는 거 그때가 뭐냐면 50만 년 전이에요. 이제 구석기 끝이. 그때가 바로 유색인종.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바로 그 지구 인간의 시작에서 보면은 100만 년 전이 지구 인간이 드디어 인간의 첫 번째 최초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 태어난 걸로 보고하는 게 100만 년 전이죠. 그리고 50만 년 전에 유색인종 빨주, 노초, 파남까지 태어나요. 그때를 아직 그때 빙하 시대죠. 그때를 구석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혹독한 시련을 거네요. 그때 태어난 존재들이 유색인종들이. 유색인종이 우리가 얘기하는 황인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때 빨주, 노초, 파남. 그래서 빙하기가 끝났을 때 아담이 출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분 됐어요? 네? 자 여기 여기 시간을 맡은 분이 졸고 계셔가지고 자 여기 여러분에게 여기 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과연 우리의 조상일까요?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린 현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숭이로부터 왔다. 자, 이 긴팔 원숭이는 굉장히 싸나운 원숭이에요. 이들이 과연 이걸 영장류로 써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는. 자, 오늘 이게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구 생명 시작을 하겠습니다.